이 금이 아니라 은은 조금 더 그런 횡보하는 성향이 짙긴 하거든요. 때를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하는 게 은값 전저점 테스트 하나요. 위탁매매 저가로 많이 올라왔네요. 이 은값이 이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오기는 했는데 뭐 요 정도는 뭐 항상 있는 일이라서, 은이라는 게 은가격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아실 텐데, 은이 원래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좀 횡보하는 경향이 큽니다. 은 시세를 이렇게 보시면 저는 거의 한 100년치를 봤으니까 이게 100년치를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일단 그냥 가볍게 이것만 먼저 보셔도 은가격이라는 게 대부분 좀 박스권 기간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하게 스파이크가 오는데, 이때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렇게 강하게 스파이크가 오고, 지금도 사실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도 이 박스권 안에서 있다가 내려가고 박스권 이렇게 되게 어떤 횡보가 되게 길고 갈 때 정말 크게 치고 가는 자산인데요. 좀 긴 기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횡보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제 이게 뭐 한 1년 막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에 투자를 하는데 뭐 당장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금과 은은 이 원래 추세도 되게 길어서 한번 상승할 때 거의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 거대 상승장이 정말 긴데 막 1, 2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횡보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뭔가 배신감을 느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냥 여러분이라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도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지금 제가 한 300년치를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가격 300년치 이제 1792년부터 네, 지금까지 쭉 있는 건데, 보시면 대부분의 기간에서 이게 은이 되게 횡보하는 기간이 정말 길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강하게 이렇게 스파이크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를 하다가 강하게 스파이크가 오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은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스파이크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사실 짧아 보이지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여기 스파이크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금융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 갑자기 크게 하락했지만 이런 스파이크가 오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좀 장기간 횡보하다가 강하게 스파이크가 오고 횡보 스파이크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장기로 보고 좀 긴 호흡으로 보고, 그 오히려 스파이크가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매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0년치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좀 로그 차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전에 것들이 다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도 좀 등락이 꽤 있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은가격 변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오히려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양베리님이 은이 폭등하기 전에 수많은 조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정폭이 지금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 보시나요? 사실 은 기준으로 이거는 그냥 과거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할 텐데요. 다시 300년치 은 가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1970년부터 1980년의 강세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 횡보하는 기간이 되게 길 때는 또 많이 길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보면은 특히 이때는 중간에 정말 긴 횡보도 있거든요. 이때 보면은 이제 1974년부터 이 다음 저거까지가 1978년까지니까 거의 한 4년 정도 조정이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초입부에서는 70년부터를 따지면 사실 그렇게 막 이때 보면은 한 뭐 몇 개월, 그리고 이때 한 6개월 정도 있고, 뭐 이런 수준이라 길게는 4년까지도 뭐 횡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차라리. 그리고 이거는 조금 특이 케이스고, 한 2000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면 금이 아니라 은은 조금 더 그런 횡보하는 성향이 짙긴 하거든요. 때를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하는 게 2004년부터 2005년 한 4월까지니까 한 1년 정도. 그리고 이 다음에 횡보도 보면은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횡보 상승, 횡보 급상승, 횡보 급상승 계속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은이 원래 이렇게 오른다는 걸 그냥 이해하셔야 됩니다.
2006년부터 한 2007년 10월까지니까 한 1년 6개월. 이것도 한 1년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인데 어쨌든 이걸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08년이니까 2008년 그리고 2010년이니까 약 한 2년 정도. 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원래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횡보 급상승, 횡보 급상승, 횡보 급상승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냥 좀 자연스러운 현상에서는 보통 한 1년 정도 되고 최장 한 2년까지 횡보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정말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자면 4년까지 횡보했던 경우도 있다 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내려간다고 파시는 것보단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금은 많이 사놨는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더 살까 고민되는 중이에요. 어차피 금은 장투용이라. 근데 이게 긴 호흡으로 진짜 바라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특성을 알고 있거든요. 금이라는 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과 은은 거대 상승장이 오면 이 거대 상승장이 짧을 때 9년에서 길 때 1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근데 내가 1에서 2년 안에 뭔가 큰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1, 2년 동안 횡보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못 버티고 다 이 내려갈 때 팔고 나가거든요. 막 그냥 뭔가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고 뭐 양베리만 믿고 뭐 아니면 뭐 어떤 유튜브만 믿고 아니면 뭐 로버트 기요사키라던가 짐 로저스 막 말 믿고 괜히 샀다가 물렸다. 에이씨 배신 당했다 이러고 나가버리는데 애초에 금과 은행 거대 상승장이 9에서 13년인데 이것만 보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거나 가격이 떨어질 때일수록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해놔야 나중에 강하게 스파이크가 오는 이 구간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땡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횡보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걸 오히려 되게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사실 너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100억이 있고 이거를 한 방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사서 그 다음에 쭉 오르는 게 뭐 당연히 베스트겠지만 아니면 가격이 이렇게 좀 꾸준히 올라가는 걸 이렇게 사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걸 사는 게 좋겠지만 나는 이렇게 월급이 뭐 매달 뭐 100만원 사실 제 유튜브 월급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어쨌든 꾸준히 월급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자산을 샀을 때는 얘가 처음에 1000원이었던 게 나중에 만원이 간다고 쳤을 때 2000원일 때 사고 100만원으로 산다면 이때는 1000원이니까 1000개를 사겠죠. 근데 이때는 500개밖에 못 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됐을 때는 평단이 5000원이 되겠죠. 그럼 나의 총 투자 수익률은 100%밖에 안 됩니다. 총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00%밖에 안 돼요. 가격이 10배가 뛰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금과 은처럼 특히 은처럼 가격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강하게 스파이크를 치게 된다면 이때가 얘도 1000원이었다가 이제 만원이 됐다고 쳤을 때 이게 3년이 걸렸다고 치면은 3년 동안 모은 월급이 한 방에 10배를 뛰는 거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얘는 1000%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장기간 횡보하고 강하게 스파이크가 오는 자산이 직장인이나 이런 꾸준한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한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횡보나 잦은 하락은 엄청난 기회고 이거는 이런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오면 레버러지 팔고 실물로 바꾸던지 해야겠어요. 마이너스 30% 되기 직전. 이게 레버러지는 워낙 또 더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은이 원래 변동성이 심한데 레버러지는 더 심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심적으로 안정돼서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이잖아요, 금과 은이. 그래서 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언제 사고 사실 뭐 30불에 사나 20불에 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진짜 은 가격은 한 번 상승할 때 적게는 11배에서 많게는 30배가 넘는 상승을 하는 그런 자산인데 지금 이 상승 초입부에서 뭐 30불에 사나 20불에 사나 사실 저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대신 내가 정말 그 높은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정도의 마인드가 이미 갖춰져 있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간 횡보하거나 이렇게 큰 급락이 있는 거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하락들이 있지만 이런 파동 형식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잠파동에 내가 마인드를 못 견디면 어차피 나중에 그 상승이 오기 전에 결국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제가 지금 금과 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은 가격이 파동 형식으로 올라갑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자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가격이라는 건 다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할 거라면 이런 마인드셋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질을 계속 놓치지 않고 이 본질을 계속 바라보며 가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질에 집중하며 이 본질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이유가 아직도 유효한가, 그냥 그것만 체크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면 나의 투자 철학을 계속 유지해 가고 이게 끝까지 잘 버텨서 좋은 성과를 얻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과 은이 거대 상승장에 오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그냥 저는 그 유튜브 영상으로는 진짜 그 100몇 개가 넘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에는 너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투스텝 카페에 그냥 금과 은 슈퍼사이클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해서 그 무료 강의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목차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뭐 금의 거대 상승이 지금부터라는 증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알려드리고 저평가인 이유도 하나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거대 상승의 신호탄, 사실 이것들을 합쳐서 총 5개의 증거를 가지고 왜 금과 은의 상승이 지금부터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좀 압축한 강의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는 게 그냥 제가 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링크도 또 이것도 뭐 이 모든 영상의 본문란에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핵심만 압축한 금은 투자 무료 강의, 이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은 가격이 $50 갔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22 있으니 물가 상승보다 하락되었고 언제 회복될지, 미국 금리 인상되면 더 빠질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셨던 부분이라 제가 심지어 그 금리 인상과 금 가격, 은 가격에 대한 거는 2번이나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참 오해예요.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큰 오해인데,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 영상 테이퍼링 임박,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결코 금과 은의 하락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인데 이게 제가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모든 순간을 이렇게 다 표시했는데 사실 이때는 기준금리가 인상할 때 금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랐던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참고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결국 실질금리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금리가 오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 통화정책을 금리를 그냥 오늘 올렸다가 내일 내리고 이런 식으로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준금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미국 기준금리 100년 뭐 이렇게 치면은 미국의 이제 100년치 기준금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준금리라는 게 되게 긴 추세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긴 추세성, 오를 때 쭉 오르고 내릴 때 쭉 내리고, 오를 때 쭉 오르고 내리고 쭉 오르고, 이런 진짜 기나긴 추세를 가져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이라는 건 엄청난 거대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한다는 건 앞으로 계속 인상하는 기조, 그러니까 우리가 긴축적인 기조로 갈 것이야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뭐 오늘 기준금리 올렸다가 내일 좀 경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것에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정말 긴 기간 내에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언제 올리는가?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는지는 사실 너무 분명해요. 한국은행에 이제 가면은 그 물가 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장 먼저 적혀 있는 게 이 물가 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이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물가 정지가 아니고 물가 안정이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을 0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뭐 2% 내지 뭐 3% 정도로 안정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만들자라는 게 중앙은행의
모든 중앙은행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다시 기준금리로 넘어와서 여기서 사람들이 참 이 부분을 알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왜 금한테 좋은 건지를 이해하실 텐데, 기준금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딱 인상을 했다는 건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타이밍들 이렇게 기준금리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타이밍들이 왜 중요하냐면, 기준금리를 한번 올린다는 건 앞으로 계속 긴축적인 정책을 갈 거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앙은행들은 이 첫 금리 인상은 아주 경제 성장이 확실할 때만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성장도 확실하고 그 물가 상승률도 정말 가파르고 이제 그럴 때만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2%인데 한 3% 정도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기준금리를 탁 3%로 올려버리면, 그럼 갑자기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면 뭐 내년 돼가지고 다시 2%로 내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걷잡을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이제는 조절을 안 하면 큰일이 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이 물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는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상승 기대치가 매우 높은 시기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면 되죠.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그만큼이나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큰 시기다. 따라서 그것은 금이 상승하기에 가장 좋은 모멘텀인 시기가 바로 금리가 처음 인상된 시기다 라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잘못된 통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기준금리를 올렸던 이런 시점들을 보면 이때 금이 오르고, 이렇게 기준금리 올렸을 때 오르고, 기준금리 올렸을 때 오르고, 기준금리 올렸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막 가끔 떨어질 때도 있긴 하지만 기준금리 올렸을 때 또 오르고, 이럴 때는 또 떨어지기도 하지만 올렸을 때 오르고, 올렸을 때 오르고, 올렸을 때 오르고, 기준금리 올렸을 때 오르고. 네, 이렇게 왜 기준금리가 올렸을 때 이렇게 대부분의 기간에서 오히려 금 가격이 더 많이 올랐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과거의 역사와 논리적인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은 금의 끝이다. 이제 막 앞으로 금 가격 더 빠지겠다. 앞으로 금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통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